뭐, 셋째? 너희 제정신이야. 애 둘도 제대로 못 키우는 주제에 무슨 셋째 타령이야. 엄마, 아빠가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너희 엄마 허리 아파서 고생하는 거 모르냐? 허리요? 그건 처음 듣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저희도 회사 일에 애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알 리가 없지. 너희는 주말마다 놀러 다니느라 바빴으니까. 애들이 어떻게 크는지, 부모가 얼마나 힘든지 관심도 없잖아. 그게 아니에요. 저희도 맞벌이 하면서 힘들었다고요. 어쩔 수 없었어요. 힘들었다면서 셋째 얘기를 꺼내. 있는 애들부터 제대로 키워. 그리고 주말이고 뭐고 앞으로는 절대 안 봐줄 테니까 알아둬. 오늘도 봐준다는 약속 취소야. 난 이만 올라간다. 아버님, 손주들이잖아요. 언제는 손주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손주 필요해서 나으라고 했냐? 나한테 육아가 쉽다고 말하는 꼴도 보기 싫다. 또 나가서 우리 집에 애들 던져놓고 너희는 편하게 살려고. 애들이 무슨 장난감이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세 김경진 씨와 그의 아들, 며느리입니다. 김 씨 부부는 처음에는 맞벌이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육아를 도왔습니다. 은퇴한 뒤 한가한 시간을 보낼 겸 손주들을 돌보는 것이 보람된 일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들 내외는 그 편안함에 점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의 룰에 까다롭기로 유명했습니다. 김 씨 부부가 방문했을 때 안방 화장실을 썼다고 불쾌해하던 사람이 막상 아이들을 맡길 때는 그렇게 착하고 공손할 수 없었습니다. 쌍둥이 손주 둘을 돌보며 허리가 휘는 줄도 모르는 부모를 앞에 두고 육아가 쉬웠다 는 말을 태연히 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 자식은 너희가 키우라 는 말로 끊었어야 했는데 여기까지 온 것이 후회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김 씨 부부에게는 딸 하나와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딸은 먼저 결혼해 차로 20분 거리에 사는 가까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딸은 맞벌이를 하면서도 김 씨 부부에게 손주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아? 안 힘들겠어? 엄청 힘들지. 그래도 요즘은 어린이집에서 야근도 봐주고 하니까 어떻게든 버티는 거지. 첫 손주는 두 돌이 될 때까지도 김 씨 부부에게 맡겨진 적이 없었습니다. 딸은 부담을 주기 싫어했고 부모도 그런 딸이 기특했습니다. 가끔씩 주말에 손주를 데리고 오는 것도 즐거운 시간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아들이 결혼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동에 집이 나왔대요. 15층이더라고요. 아들의 말을 듣고 김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 씨 부부가 사는 아파트, 그것도 같은 동 다른 층에 살겠다는 아들과 며느리.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너무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굳이 여기로 오려고 해? 불편하지 않겠어? 아들은 별것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가까이 살면 좋잖아요. 애도 생기면 도움도 받고 그래야죠. 며느리를 향해 물었지만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속내를 알 수 없는 표정이었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게 잘못된 일도 아니니 반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좋으면 그걸로 됐다. 김 씨 부부도 아들의 말처럼 가까이 사는 게 나쁠 건 없겠다 싶었습니다. 딸도 아들도 가까이 살면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으니 좋은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준비하며 김 씨의 집 5층 위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인테리어까지 새로 하느라 분주해 보였죠. 인테리어 새로 했으니까 집들이 한번 오세요. 주말에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집들이를 하자는 것도 이상했지만 김 씨 부부도 궁금했습니다. 아들이 결혼 후 처음으로 초대하는 자리였으니 설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약속된 주말 선물을 챙겨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엄마, 아빠 집이랑은 좀 다르죠? 아들은 자랑스럽게 집안을 둘러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인테리어 비용을 꽤 들였는지 집은 새 것처럼 반짝였고 깔끔하게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신혼집 분위기가 물씬 풍겨 나름 흐뭇했습니다. 구경 좀 해도 되지? 아, 방은 열어보지 마시고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말에 아내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거실과 부엌만 슬쩍 둘러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만 돌려 두리번거렸고 김 씨는 잠자코 자리에 앉았습니다.
뭔가 미묘한 긴장감이 감도는 듯했죠. 잠시 후 아내가 자리에서 슬며시 일어섰습니다. 화장실 좀 써도 되겠니? 아들은 거실 옆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쓰시면 돼요. 잠겨 있는데. 아내가 거실 화장실 문고리를 달칵달칵 흔들어 보더니 고개를 돌려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화장실 안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안에 누가 있나 보네. 그렇게 기다리던 것도 잠시. 5분이 지나도 며느리는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조해 보이는 아내를 보고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냥 안방 화장실 쓰세요. 급하신 것 같은데. 아내는 멈칫하며 되물었습니다. 안방을 아까 열어보지 말라던데. 화장실은 가셔야죠. 별거 아니에요. 아들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손짓하며 방문을 가리켰습니다. 아내는 잠시 망설였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거실 화장실 문이 달칵 열렸습니다. 어머님은 화장실 쓰시려던 거 아니야? 며느리가 거실로 나오며 아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안방 화장실 들어가셨어. 아들의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안방을. 며느리의 인상이 순식간에 구겨지더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안방 화장실을 쓰시라고 하면 어떡해요. 여기는 우리 프라이버시 공간인데. 김 씨는 아내가 안방 화장실에 들어간 걸 본 며느리의 거침없는 말투에 당황했습니다. 아니, 화장실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들도 불편한 듯 중얼거렸지만 며느리는 그를 무시하며 흥분한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거실 화장실을 쓰셨어야죠. 부부방에 들어가는 건 좀 아니잖아요. 김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내가 안방 화장실로 들어갈 때 괜히 말리지 않은 걸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라도 멈췄어야 했는데 상황을 모면하려고 던진 아들의 말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는 금세 안방 화장실에서 나왔지만 거실 공기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내를 보지도 않고 뒤돌아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내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김 씨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김 씨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말없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삐걱대는 와중에 김 씨와 아내 그리고 아들조차 며느리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막이 흘렀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색했습니다. 그쯤 되니 김 씨도 속이 더부룩하고 마음이 더 이상하게 얹혔습니다. 이럴 거면 집들이는 왜 초대했나 싶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개인 공간이 그렇게나 중요한 사람이라면 초대를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요? 며느리의 성격이 만만치 않다는 건 결혼 전에도 어렴풋이 느꼈지만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김 씨 부부는 부모인데 말입니다. 결국 그날 집들이에서 과일 한 조각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김 씨 부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괜히 안방 화장실에 들어갔어. 내가 문제였지 뭐. 김 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 방에서 잠을 잤어. 아니면 뭘 훔쳐가기라도 했어. 화장실 쓰라길래 쓴 것뿐인데 그게 무슨 잘못이야. 아내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답답한 얼굴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 부부는 아들 내외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연락을 끊은 건 아니었지만 아들의 집에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볼 일이 있으면 김 씨의 집에서 보거나 아예 밖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먼저 연락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하다니 김 씨 부부도 편할 리가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 부부와 아들 내외는 서로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며 탈없이 지냈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의 거리가 서로에게 맞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뀐 건 며느리가 쌍둥이를 낳고 난 이후였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며느리에게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이 고난의 연속이었죠. 어느 날은 며느리가 애들을 재우고 내려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밥 좀 주세요. 왜 집에서 안 먹고? 며느리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몰라요. 아내는 눈치를 채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또 싸웠니? 며느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육아를 둘이 함께 하면서도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점점 삐걱대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며느리는 끝내 터뜨렸습니다. 혼자 애 보는 것도 아닌데 내가 다 해야 한다고요? 아내가 나섰습니다. 그럼 그렇지. 너도 당연히 같이 봐야지. 종일 애랑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아들은 투덜대며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김 씨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자꾸만 이런 식이라면 다음엔 며느리가 진짜로 짐을 싸서 내려오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말에 엄마랑 내가 봐줄 테니까 둘이 어디라도 가서 바람 좀 쐬고 와라. 다음날 아침에 데려오면 되잖아. 아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며느리도 의아한 얼굴로 김 씨를 쳐다봤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며느리가 선뜻 맡길까 싶었지만 김 씨는 아들에게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들이 쌍둥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데이트하고 오거라.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데리러 올게요.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상냥했는지 김 씨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며느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결혼 후 그렇게도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 해도 싫다던 사람들이 심지어 손주를 보러 오는 것도 달갑지 않아 하던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태도를 바꿀 줄이야. 육아가 힘들긴 정말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김 씨는 쌍둥이들과 몇 시간 만에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애들이 왜 싸우는지 알겠네. 김 씨 부부는 그제야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짜증이 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쌍둥이를 키워본 적이 없었으니 그 고충을 알 길이 없었던 겁니다. 맡긴다고 하면 종종 봐주자. 힘들긴 해도 내 손주들이니 예쁘지 않을 수 없잖아. 김 씨는 아내와 속삭이며 쌍둥이들과의 첫 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밝았고 며느리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화해했어? 아, 당연히 화해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종종 이렇게 봐주세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아들도 며느리도 기뻐하며 떠났고 김 씨 부부는 둘이 사이가 좋아 보이는 걸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라던 말은 곧 매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이 양팔에 쌍둥이를 안고 나타나며 말했습니다. 현주는 오늘 약속이 있대요. 잠깐만 봐주시면 돼요. 며느리는 여전히 육아휴직 중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점점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아침마다 아들이 출근길에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왔고 김 씨 부부는 마치 어린이집 직원처럼 손주들을 맡아야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 줄 알았던 쌍둥이들의 울음소리도 익숙해질 즈음 김 씨 부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반면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살판이 나는 듯 보였습니다. 어디를 가도 여유롭고 다시 신혼 부부 같은 분위기마저 풍겼습니다. 어느 날 김 씨가 지친 얼굴로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도 허리 아파서 힘들어한다. 어지간하면 애들 엄마가 좀 더 봐야 하지 않겠니? 아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이제 어린이집에 보낼 거예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김 씨 부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몇 달간 떠맡았던 긴 육아가 드디어 끝나갈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오히려 더 기뻤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 낮 동안엔 아이들을 볼 일이 없을 테니 평소보다 시간이 더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대신 퇴근 전에만 잠깐 봐주시면 돼요. 한두 시간 정도요. 어린이집이 일찍 끝나니까요. 그 말에는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두 시간이면 괜찮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한두 시간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 혼자 와? 아, 현주는 친구들 만나고 늦게 들어온대요. 그래, 밥 먹고 갈 거야. 네, 주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어느새부터인가 아이들을 데리러 오면서 저녁밥까지 김 씨의 집에서 먹고 갔습니다. 요리하고 치우는 게 너무 피곤하다. 며느리가 대놓고 부탁을 하기도 했고 김 씨 부부는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의 사정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런 식으로 저녁까지 먹고 가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은근히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아들은 밥을 다 먹고서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느닷없이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요새 애들이 자다가 밤마다 자꾸 울어요. 그래? 아직도 그러니? 네, 그래서 힘들어 죽겠어요. 둘 다 출근해야 하는데 너무 피곤하거든요. 아들의 말에 김 씨는 안쓰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머뭇거리더니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애들 잠을 여기서 재우면 안 될까요? 그 말에 김 씨와 아내는 동시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뭐, 여기서 잔다고? 네, 오늘부터요. 제가 출근하면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편하다는 말을 들으니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김 씨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매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김 씨의 집에 머물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주말에만 애들 보겠다는 얘기야. 애들 좀 더 클 때까지만요. 지금은 일하는데 지장이 있어서요. 김 씨와 아내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이집에 가니 낮 동안은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위안 삼으려 했지만 매일 밤 아이 둘을 돌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말에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애들 여기 두고 갈게요. 이따 현주 오면 애들 짐 챙겨서 내려다 드릴게요. 그렇게 졸지의 손주들을 밤마다 맡아 키우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 부부의 일상은 여느 가족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저희 왔어요. 왔니? 아들과 며느리는 퇴근하면 늘 김 씨의 집으로 먼저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저녁을 먹고는 손주들 상태를 살피곤 했죠. 애들 잘 있었어요. 그래, 둘 다 잔다. 김 씨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보지도 않고 밥만 먹은 후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희는 올라가 볼게요. 그래. 아들과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집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김 씨와 아내는 남겨진 밥상을 치우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고 나면 피곤한 것도 사실이지만 아들 내외의 태도는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따로 사는 것도 아닌 묘한 가족 관계가 되어버린 지금 김 씨는 한숨을 쉬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아이들을 데리러 와야 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대부분 금요일에 약속이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토요일 오전 늦은 시간이 되어야 겨우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것도 머리는 까치집을 한 채로 전날 모임에서 아주 늦게 들어온 듯한 모습으로 말이죠. 결국 김 씨 부부가 제대로 쉴 수 있는 날은 일요일 하루뿐이었습니다. 토요일 점심시간이 가까워져도 아들 내외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조차 받지 않자 김 씨의 속은 더 뒤집혔습니다. 어제 무슨 모임 다녀왔다고 하더니 애들 기다리는 건 생각도 안 하나 봐. 아내는 말없이 고개만 저었지만 김 씨는 점점 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맡긴 상황이라고 해도 주말만큼은 시간을 내어 아이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놀이터라도 데리고 나가야겠어.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는 것도 답이 없잖아. 김 씨는 한숨을 내쉬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밥이나 차리고 있어. 내가 애들 데리고 나갔다 올게. 손주들과 함께 놀이터로 나간 김 씨는 더욱 심란해졌습니다. 점심시간 놀이터는 이미 아이들과 부모들로 붐볐습니다. 그네를 밀어주고 모래놀이를 함께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은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런 부모들 틈에서 묘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 자신이 가장 나이가 많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말엔 대부분 부모들이 직접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듯 보였습니다. 물론 맞벌이 가정도 많을 테지만 김 씨의 아들과 며느리처럼 아이들을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는 드물어 보였습니다. 손주들이 그네를 타고 노는 모습을 보면서 김 씨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의 표정은 유난히 밝아 보였고 자신의 손주들은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김 씨의 착각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 생각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김 씨는 손주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데 띠링 소리가 나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님, 엘리베이터 안에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아, 저 필라테스요. 뭐, 필라테스? 지금? 네, 운동이요. 요가 같은 거예요. 김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애들은 어떻게 하고?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애들 아빠 지금 집에서 자고 있는데요.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은 엄마를 보고 반가워하며 달려갔지만 며느리는 아이들을 잠시 쓰다듬는 척만 하고는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운동 시간에 늦겠어요. 말을 던지며 사라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던 김 씨는 황당함에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것조차 잊고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방금 올라오다가 시우 엄마를 봤거든. 근데 운동을 간대. 무슨 필라테스인가 뭔가.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녁에 일 끝나고도 다니더라고.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올라가서 운동한다고 나가는 거 맞아. 뭐, 지지난주에 내가 쓰레기 버리러 나갔는데 봤어. 김 씨는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저녁만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게 맞지 않느냐고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더니 취미 생활도 해야 된다고 눈 똑바로 뜨고 말하더라니까. 뭐, 취미 생활? 애들을 이렇게 내팽개쳐 놓고도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근데 뭐라 그래? 형인인가 축구한다고 해서 왜 자기도 못하냐고 따지더라고. 또 며느리 귀에 밀려서 아무 말도 못했어.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자식을 낳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김 씨도 평생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는 자식의 자식까지 키우다 죽겠구나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빨리 끝나면 공백 시간 봐주는 건 그렇다 치자고.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서 재우는 건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러다가 손주들이 엄마, 아빠 얼굴도 몰라볼 판이야. 김 씨의 말에 아들은 펄쩍 뛰며 반박했습니다. 아니, 한 1년만 더 봐주세요. 애들이랑 같이 자면 진짜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부탁드릴게요. 김 씨는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퇴근 후엔 좀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래야지. 힘들어도 지지고 볶고 사는 거잖아. 애를 남의 손에만 맡기면 어떻게 하니? 남의 손이라뇨.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 김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너희 애들 여기 맡겨놓고 운동 다니고 그게 뭐야? 애들이 너희 얼마나 기다리는 줄은 알아. 그러자 아들은 맥이 풀린 듯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번에 여행도 한번 갔다 오려고 했단 말이에요. 뭐, 여행? 애 낳고 여행도 한번 못 가봤잖아요. 김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가 막혀 한숨만 나왔습니다. 차라리 애들 좀 크고 같이 가던가. 꼭 애 키우느라 여행 한번 못했던 사람들처럼 말하니 기가 차네.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에 김 씨는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애가 알아서 쑥쑥 크는 줄 아냐. 그렇게 클 동안 너희는 놀러 다니느라 힘든 줄도 몰랐겠지. 아, 아빠. 갑자기 왜 그러세요? 김 씨는 한숨을 쉬며 쌓였던 말을 꺼냈습니다. 어린이집 끝나고도 내가 데리고 와서 저녁 늦게까지 봐주지 않냐.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너희를 보면 기가 찬다. 너희가 제정신이야. 애 둘도 제대로 못 키우는 애들이 무슨 셋째야. 엄마, 아빠가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너희 엄마 허리 아파서 고생하는 거 모르냐? 허리요? 그런 얘긴 처음 듣는데요. 김 씨는 기가 막혀 말했습니다. 그래, 알 턱이 있나. 너희는 놀러 다니느라 바쁘니까. 애들이 어떻게 크는지 부모가 얼마나 힘든지는 안중에도 없잖아. 아들은 억울한 듯 반박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저희도 힘들었다니까요. 그렇게 힘들었다면서 무슨 셋째 타령이냐? 있는 애들이나 잘 키워. 김 씨는 단호하게 말하며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주말이고 뭐고 안 봐줄 테니까 오늘은 애들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이만 올라간다. 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며느리가 서운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손주들이잖아요. 언제는 손주 보고 싶다고 하셨으면서. 그 말에 김 씨는 더 서운해졌습니다. 내가 손주 필요해서 낳아주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네. 차라리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힘들어서 애 안 낳고 살겠다고 하면 오히려 이해가 된다. 그런데 무작정 낳아놓고는 책임감도 없이 키우는 건 말이 안 되지. 며느리는 얼굴을 찡그리며 대꾸했습니다.
맞벌이 하느라 언제 놀러 다녔다고 그러세요. 김 씨는 코웃음을 치며 쏘아붙였습니다. 맞벌이는 다 핑계지. 만만한 게 엄마, 아빠냐? 김 씨는 손가락으로 놀이터를 가리켰습니다. 리터 좀 봐라. 누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들을 돌보고 있나? 다 부모랑 같이 놀고 있잖아. 아들 내외는 주위를 둘러보며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씨의 말대로 놀이터에는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운동도 애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 하면 누가 뭐라고 하냐. 애를 낳았으면 키워놓은 다음에 너희 인생을 살아야지. 어떻게 희생 없이 애를 키워? 저희가 왜 희생을 안 했다고 그러세요? 김 씨는 비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너희는 너희 삶은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엄마 아빠 인생만 희생하려고 하는 것 같다. 직접 키우질 않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육아가 쉽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김 씨의 말이 끝나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김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속상한 마음을 숨겼습니다. 그의 딸은 한 번도 김 씨 부부에게 아이를 맡긴 적이 없었습니다. 어쩜 같은 배에서 나와도 일이 다를까. 김 씨는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딸과는 정반대로 부모의 단물만 쪽 빨아먹으려는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셋째를 낳아서 예쁜 모습만 보고 또다시 아이를 키우는 건 김 씨 부부에게 떠넘길 생각이라니 양심이 있기는 한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무래도 너희가 애들을 제대로 안 키우는 걸 보면 우리가 너무 가까이 살아서 그런 것 같다. 김 씨는 작심하고 말했습니다. 좀 떨어져 사는 게 너희한테 좋을 것 같아. 그러자 며느리가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고 이사 가라는 말씀이세요? 너희가 안 간다면 우리라도 갈게. 김 씨는 결심한 듯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엘리베이터만 타면, 아니 계단만 몇 걸음 오르내리면 쉽게 오갈 수 있는 거리가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언제든지 손주를 맡길 수 있다는 생각이 아들 내외에게서 책임감을 빼앗아간 것 같았습니다. 셋째를 가질지 안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김 씨는 더 이상 육아에 발목 잡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예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손주를 키우느라 자신의 노후를 몽땅 희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아들과 며느리는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아내와 상의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을 부동산에 내놓자. 그렇게 김 씨 부부는 본격적으로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이사를 가신다고요?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지만 김 씨는 단호했습니다. 가지. 왜 안 가? 너희가 안 간다니까 우리가 가는 거야.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김 씨 부부는 정말로 1시간 거리의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쉽게 오갈 수 없는 곳이었기에 아들과 며느리가 손주를 맡기러 오는 일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정말로 갈 줄은 몰랐어. 아들 내외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손주를 맡아줄 부모가 없는 현실이 다가오자 당장 책임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물론 마음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 자신의 삶을 되찾기로 했습니다. 손주들을 돌보는 것은 그만하고 아들과 며느리가 진정으로 부모의 책임을 다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옳았습니다. 새로운 동네로 이사한 뒤 김 씨는 아내와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즐겼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자유로운 일상이었습니다.